예, 일부 보수단체가 바로 내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에 고위급 접촉 무산이라는 협박 카드까지 내놨는데요. 이 소용돌이 속의 남북관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모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를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전단이 뭐길래? 네, 삐라.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삐라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쓰고 있죠. 대북전단 이런 이제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내일 대북전단 10만 장을 날리겠다고 이제 예고가 된 상태인데 우선은 정말 강행하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강행할 것 같습니까? 우선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야 되겠죠. 아. 그 다음에 2차 거위급 접촉이 어떻게 되겠는지도 변수일 겁니다. 근데 예. 제 생각에는 굳이 추측을 한다면 이제 뿌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네. 아마 주민들하고의 좀 충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우려해서 좀 경찰이 좀 이렇게 제지시키고 좀 정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네,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전단을 또 뿌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바람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 지금까지 경험적 사례를 보면은 공개적으로 뿌리겠다는 이 집단 단체에서 보면은 바람과 관계없이 예. 뿌려왔거든요. 예. 그런 점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단 이거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 심리전 일환이죠. 전단 심리전은 뭡니까? 상대방을 자극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찾는 것이죠.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군사 용어로 전쟁 행위입니다. 그런 점 이해해 볼 필요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단체에서 삐라 보내는 무슨 연합단체, 네. 민간단체 있고 탈북단체 여러 있겠죠. 지금 보면 이 단체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뿌리지 않으면은 북한에 굴복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네. 이건 굴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 파주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이제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모두 해서 이렇게 통 크게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민간단체가 이 삐를 뿌리는 것을 잠시 중단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북한 굴복한다. 그거 의미는 없고 예. 이번에 설령 안 뿌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탈북단체들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또 민간에 안 뿌린다 하면 이것은 안 뿌리는 게 아니고 못 뿌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럼 네. 파주에 이어서는 안 뿌려도 또 다른 데 뿌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좀 우려스러운데 이 시기에 지금 북한이 우리 단체에 뿌린다는 것은 아마 결국 자신들 공개를 했고 또 자신의 신념 있잖아요. 신념이 뭔가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킨다는 이 신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진 의원님, 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대북 전단을 보내더라도 이게 북한에 도착하지 못한다, 동해 바다에 빠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북한으로 넘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는 다 넘어가지 못하겠죠. 예. 어떤 경우에는 막 거꾸로 이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예. 바다나 아니면 DMZ, 네. 북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쪽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확률이 아무래도 자연적인 아주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100%까지 보장은 못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평양 지역이나 평송까지도 북쪽까지도 이제 간 적이 있다. 예.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동쪽으로는 아마 원산 함흥 그쪽으로까지 아마 도달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실제 물리적으로는 그보다 더 멀리도 갈 수 있겠습니다. 잘하면은. 예. 그거는 이제 뭐냐니까 파주, 연천, 철원, 김포 예. 이런 곳이 뿌리면은 약 한 10% 정도만 이 북쪽으로 넘어가고 예. 그 10% 가운데서도 5% 정도는 DMZ에 떨어지고 또 5% 정도는 북한 주민들이 사는 강원도 일대, 네. 황해 일대 쓰고 지금 이제 우리 김 의원께서 평양이라든지 심지어 묘양사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뿌리냐 하면은 백령도 있죠. 예. 백령도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상당히 불 때 네. 그렇게 한 100에서 150km 간다는 그런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대북전단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와 보실까요? 대북전단의 득과 실은 뭐냐? 날아가서 북한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노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단을 보고 북한의 주민이라든지 군인들이 실제로 동요를 하나요? 하죠, 당연히. 그 전단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김씨일가 가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북한에서는 그런 정보는 절대 비밀이죠. 일반인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지금 최고 존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황장육 비서 최근에 10월 10일에 뿌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황장육 비서 속어 이를 맞아서 이제 뿌린 건데 황장육 비서 북한에서는 배신자다. 그리고 남한에 가서 정말 멋진 고생과 가족을 그리면서 쓸쓸하게 보내다가 운명했다. 예. 제대로 이제 객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정보들을 들여보내고 있고요. 또 예. 1불짜리, $1짜리 화폐도 들여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초코파이, 그다음에 소형 라디오, 그다음에 바이블 있지 않습니까? 바이블. 성경. 성경. 네. 그것들도 들여보내고 그건 이제 바이블 통째로는 못 들여보내지만은 이 인용해서 예.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지금 저렇게 경기를 부리는 것은 물론 이것이 북한 주민들, 군인들에게 주는 영향도 크지만 예. 네. 또 대남 압박의 수단으로 하나의 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협박 수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내일로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 현재까지는 일단 살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긴장감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네. 말이죠. 민통선안의 파주 통일촌에 이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 이완배 이장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일촌에 몇 분 정도나 살고 계시는 건가요? 예, 통일전에 지금 한 480명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480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임진각하고 이 마을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마을하고는 한 2km 정도 떨어져 북쪽으로 있죠. 우리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 그동안에 지금 대북전단 살포가 자주 좀 이루어지는 지역인가요, 거기가? 그렇죠. 여기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민간단체가 거기 가서 이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주민들은 대북전단지를 뿌리면은 북에서 조직 사격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는 이 지역 민통선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니까는 네. 예? 지금 당장 추석인데 예. 지금 내일 통제가 되면은 또 농경지를 일단 주민들이 통제를 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만 있지 않으면은 대피소에 가서 있어야 되고 예. 예? 이렇게 하니까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역적 예.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아예 통제를 해버리는 거군요. 그러면 네. 관광객들도 평소에는 많이 찾을 텐데 이때만큼 또 관광객도 발길이 뚝 끊기겠군요. 그렇죠. 그 관광객들도 일단은 통제를 하면은 관광객들도 한 분도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이 마을이 죽은 마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일 일단 대북전단 살포를 이제 일부 보수단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예,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들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한다면 일단 주민들을 통제시키니까는 예. 농경지에 나가서 가을 지금 수술을 못 하니까는 네. 살포를 못하게 임진강 나가서 주민들이 몸으로 막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막으신다고요? 네. 몇 분이나 지금 나갈 계획이신가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지금 노인분들 빼놓고 한 100여 명 이상 나가서 농기계 갖고 나가서 이게 좀 대북 전단지를 뿌리지 못하게 막을 예정으로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민통선안 파주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내일 농기구까지 이렇게 경운기 이렇게 몰고 가서 이제 막을 거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전단 살포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저기 주민들이 좀 피해 상황을 우려해서 예. 아마 물리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 또 뿌리겠다고 일단은 선포를 했으니까 네. 이제 바람이 북쪽 방향으로만 불면은 아마 보수 단체들도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충돌을 우려해서 아마 경찰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제지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참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그 통일청에 계신 분도 이야기했지만도 남북 관계가 잘 돼가지고 이런 통일청에 우선과 행복 이걸 줘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대립과 대결돼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심리적 걱정 준다? 그것은 하나의 정부의 책무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보셨거든요. 예. 정부의 책무라는 뭡니까? 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책무인 거 아닙니까? 또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여야 되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우리가 좀 통 크게 좀 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은 이제 통일촌에 계신 분 말씀해도 내일 만약에 충돌이 있다. 예. 이게 참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우리 한쪽에서는 뿌리겠다. 한쪽에 맞겠다. 남남 갈등 현장을 그대로 군사 분계선 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내일은 좀 뭐랄까 지금 이제 남북 대화의 분위기 조성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아무리 그 북한에 대한 이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도 한문 정도 일부 후퇴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제발 좀 뭐랄까 우리 주민들 간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충돌 안 하려면 적어도 전단을 뿌리겠다는 단체에서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김광진 사실- 의원님은 조금 다른 입장이시죠? 전단 살포도 좀 뭐-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지혜롭게 좀 때를 봐가면서 하는 필요도 있지만 예. 사실 북한 눈치 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런 것들을 막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북 전단 때문에 남북 대화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대북 전단 안 뿌리면은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 뿌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대화 계속되고 그다음에 뭐 이산가족 상봉되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풀린다 하면은 누가 뿌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보수 단체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런 거죠. 대북 전단 때문에 남북 관계가 스톱되는 게 아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단에 대해서 그 풍선에 대해서 총을 쏴대는 이 북한이 문제가 있지 자기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예. 북한이 이걸 왜 이렇게 문제시하냐. 우리 이번 2차 거위급 접촉에서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고받기 해야 되는데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북한은 절대로 의사조치 캐캐 묵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과 안 해요. 우리는 또 의사조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북한하고의 관계가 진전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예,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려고 지금 대북 전단을 활용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만 생각합니다. 제가 네, 예, 짧게. 예, 예. 김 의원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단을 뿌려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킨 거, 북한 주민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파주 주민들의 마음도 사지 못하면서 북한 주민들 마음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서는 우리 그 북한의 그 이 뭐 굴복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파주 주민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사자. 알겠습니다. 우리 그 예. 천안함 폭침, 연평도 NLL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NLL도 양보해야 되고 NLL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불바다 서울 불바다 뭐 전쟁 위협하는 거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한미 군사훈련도 제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두 분의 뭐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